자, 그럼 일단은 제가 음소거는 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향가인데, 자, 3장, 제 3장 향가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그걸 여러분이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향가는, 48쪽을 보면 향가의 명칭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48쪽을 보시면 향가의 명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48쪽이 향가의 명칭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쪽에 나오는 향가의 명칭. 자, 거기서부터 보죠. 자, 이걸 잘 볼까요? 향가는 신라 사람들이 즐겨 창작하고 불렀던 노래다. 나왔죠? 그리고 25수다. 삼국유사 연례수 균여전의 보현 시원가. 이때는 보현 시원가라고 있지 않고요. 시원가라고. 그래서 11수, 그러니까 25수죠. 4구째, 8구째, 19채. 4줄, 8줄, 10줄. 그리고 향찰식 표기된 우리말 노래. 삼국시대 말부터 고려 전기까지. 그렇죠? 고려 전기는 뭐였죠? 예종의 도의장가죠. 도의장가. 2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 자, 그리고 4구째, 8구째, 뭐 정영식. 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향가에 대해서 정의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향가는 제가 2학년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시골 향자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향가라고 할 때 쓰이는데, 이때는 시골의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래를. 우리나라 중에서도 어디 노래? 신라의 노래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48쪽이 마지막 단락이 보면 첫째 사내가를 세네 노래의 차자표기 빌려 썼다. 그래서 세는 동쪽, 네는 천의 노래, 곧 동쪽 땅의 노래, 동토의 노래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 이름으로 풀이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가. 근데 이 사내가도 이제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사내는 사뇌가니까 이게 이제 번뇌를 노래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사뇌, 번뇌. 사는 이제 그 바깥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49쪽에 보면 향가는 향언, 향인, 향악, 향 거기 보면 향언, 향인, 향악 이런 뜻 나오셨죠. 향악 이거는 이제 약초 약자 쓴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래를 낮춰 부르는 약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 밑에 막 나오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0쪽에는 향가의 개념과 쟁르론적 쟁점이라고 2번이 나오는데, 자, 이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 2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50페이지에 나오는 2번 향가의 개념 별세개. 별세개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이제 향가는 다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근데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50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 위로 올라가면 신라 시대부터 고려 전기에 향유된 특정의 노래군을 지칭하는 장르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자국의 노래, 우리 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명사를 향찰 문자로 표기된, 향찰은 음독과 훈독이죠. 신라의 정형실 일컫는 고유 명사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자, 오른쪽 51쪽 보죠. 51쪽.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둘째 줄부터 볼게요. 둘째 줄 우선 써진 거 다음에. 우선 다 밑줄 써요. 현전 향가 모두 향찰 문자로 표기되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일의 향찰식으로 표기된 노래가 장르의 첫 번째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여기까지. 자, 지금 5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5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해오는 향가는 향찰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의 향찰식 표기된 노래가 첫 번째 조건인데, 14수,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삼국유사 연례수, 균여전의 11수. 그랬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 후 새로 발견된 고려 예종의 도의장가의 관자, 도의장가라고 써놓으세요. 도는 이게 에두알 도자, 에두알 도자.
여러분 사도세자가 왜 사도세자인지 생각할 사자에 애도할 도자예요. 사도세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 하여튼 그래서 이 도의장과 두 명의 장수가 김낙과 신승겸 바로 나와야 돼요. 왕을 대신해서 이제 죽게 된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다시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 수록 문화는 달라도 26수 모두가 그대로의 원형을 살려서 그 원형을 살려 기록한 향찰문자로 표기됐던 사실을 이제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단락 둘째 줄 고려 전기까지 존속했다. 그래서 서동요부터 시작해서 서동요 해성가 6세기, 그다음에 9세기 중반에 보현시온과 12세기 도의장가.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그 52쪽 둘째 줄 4구체, 8구체, 19체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그 밑에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나와요. 자, 52쪽.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자, 먼저 그다음에 거기 보세요. 1을 먼저부터 자, 1부터 밑줄. 1의 향차식 표기라는 향가 장르 설정의 제1조건이 폐기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잘 보세요. 향가가 향찰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음독과 훈독. 그런데 향찰로 표기된 현존 향가만이 아니라 신라시대 우리말 노래를 모두 향가 영역의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향찰식 표기가 향가 개념의 설정에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향가는 향찰식으로만 된 것만이 향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향찰식 표기란 향가의 귀속 여부를 변별한 장르라기보다는 노래의 기록 수단이에요. 그렇죠? 자, 이에 따라 전통적 장르론에서 제외됐던 작품인 이름이나 유래만 전하는 부정가요. 그럼 부정가요가 있는데 부정가요는 향찰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향찰식으로 된 것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으로 이에 삼국시대 말부터 고려 전기의 노래 밑줄. 자, 이것도 수정된다. 왜? 향찰식 표기라는 조건의 철폐로 차자 표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신라의 노래까지도 향가로 편입이 돼요. 음독, 훈독. 그래서 향가의 상한선도 신라초. 그래서 차사사뇌격. 이제 이게 차사 그 한자가 좀 어려운 말인데 차사사뇌격이에요. 차사는 뭐냐? 감탄사예요. 아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차사고 사뇌격 번뇌를 노래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글자는 한자에서 이 글자는 우리 뇌란 뜻도 있고요. 뇌로 번뇌를 하죠. 그래서 이게 뇌는 뇌자인데 뇌, 번뇌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그 유리양의 도솔과도 이제 그런 그 차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가는 신라 초부터 고려 전기까지 따지면 1200년 동안 존속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 말이 아니라 초까지를 이야기. 마지막으로 4구체, 8구체, 19체도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이건 무슨 소리냐? 4구체, 8구체, 19체가 아니다라는 거. 4구체, 8구체, 19체를 알고 있는데요. 자, 거기 그 53페이지도 이제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54페이지도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강의한 걸 들으시면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뭘 보려고 하냐면 55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 55쪽도 이제 표 3-1 이렇게 나왔죠? 자, 별 3개입니다. 자, 볼까요? 1번. 이거 한자 혹시 음을 모르시면 음을 쓰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 작품 이름 서동요. 1번 서동요예요. 서동요. 2번 해성가. 해성가. 3번 풍요. 4번 원왕생가. 원왕생가. 5번 모축지랑가. 6번 헌화가. 자, 다세요. 7번 원가. 8번 제망매가. 9번 도솔가. 10번 찬기파랑가. 자, 11번 안민가. 12번 도천수 대비가. 13번 우적가. 14번 처용가.
15번 보현 시원가, 시원가, 16번 도의장가입니다. 도의장가. 자, 이렇게 작품들이 있어요. 26번까지 해서 쭉 나오니까 그 음을 좀 다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다 할 필요 없고, 자, 작품 이름. 자, 거기 창작연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작자. 작자, 동그라미 치세요. 작자. 자, 원문의 분절수. 원문의 분절수. 해동문의 구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탄사나 출전. 탄사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감탄사.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많아요. 탄사, 감탄사, 차자, 표기. 아니 이걸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낙구라고도 하고 낙구. 떨어지는 구라고 해서 낙구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출전은 몰라도 돼요. 출전은 X표.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 이름, 작가. 자, 서동. 1번 서동이에요. 2번 융천사. 융천사. 3번 작자미상. 4번 광덕. 광덕. 5번 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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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견우동. 소를 끄는 늙은이. 그 다음에 신충. 월명사. 월명사. 충담사. 충담사. 희명. 희자는 발할 희자예요. 밝음을 발한다. 그 다음에 영재, 처용, 균여, 예종.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을 좀 다셔요. 이런 거는. 자, 다시고. 자, 이 원문의 분절수, 이제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서동. 이제 원문에, 이게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좀 깊어지는 거예요. 선아 공주님은 다른 사람 몰래 뭐 서동방을 몰래 안고 갔다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사구체 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사구체 몇 줄이다? 8줄이죠. 근데 보니까 원문의 분절수는 3분절이에요. 자, 이 뭔 소리냐. 3분절인데 사구체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이만큼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이 이만큼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이 이만큼 길었어요. 뭐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고 이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이고 이것이 이만큼이니까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게 3분절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아마 네 글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개의 그 구가 되었을 거다. 그래서 사구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사구체. 그래서 이걸 사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사구체 한가 이렇게만 알고 계셨는데 이제 3학년 때 올라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3분절이었는데 이게 이것만 길다는 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이게 사고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10분절 19는 아실 거고 4분절은 원래 4분절인 거 9분절 19도 마찬가지. 하나가 길어. 그러니까 19로 들어간 거. 9분절 8구도 마찬가지. 9분절 8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를 더 짧게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구체, 8구체, 19체라는 말 자체가 여기 보면 11분절도 있잖아요. 11개를 나눈. 그 다음에 3분절도 있고. 그 다음에 9분절도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4구체, 8구체, 19체를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문에 이제 그 구수는 됐고 탄산은 뭐 있고 없고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향가의 형식과 운율에서는 396명이 나오죠. 거기 56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 이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죠. 396명. 마지막 단락 넷째 줄. 이거는 이제 그 498명이 시조 생각을 하고 그랬죠. 시조는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할 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런 거라고 했는데 향가에서는 그것을 이제 음을 나눠 보면 보통 이제 이걸 3구, 4구가 아니라 3구, 세 개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3구가 뭔지 헷갈리면 3음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3음보에서도 그것을 다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산이 이러면 태산과 이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나누는. 그래서 이제 이걸 396명이라고 하는데
이 396명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조보다는 좀 짧은 형태다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58쪽 넘겨보세요. 58쪽. 그 표 3-2 해독상의 구수와 원문의 분절수기 나왔죠? 자, 원문에 보면 3분절이에요. 서동이와 허나가 도설가가. 근데 이게 3수. 세수죠? 3분절이라는 거예요. 3분절. 3분절인데 하나가 기니까 사고체로 쓴 거고. 4분절 일수 이게 뭐냐면 풍요는 4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로 돼 있다는 것이고. 8구체는 무분절 이수, 1분절 이수, 라고 하는 처용가. 그러니까 원래 처용가가 8줄이라는 거죠. 처용가는 8줄. 8줄인데 이게 처용가가. 이 처용가가 8줄인데 이걸 사구체 형태로 1, 2가 되잖아요. 1, 2.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8구체 삼수라고 한 게 이제 처용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런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8구체인데 이 무분절.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무분절. 그러니까 1분절이라는 거죠. 1분절. 그러니까 1분절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작품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처용가의 8구체 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8분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의 처용가가 나왔던 걸 보면 계속해서 이어진 걸 이제 끊어놨다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처용가 도의장가 9분절 9개의 분절 그다음에 모죽지랑 19체도 보세요. 7, 8, 9, 10, 11분절까지 있는 것을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뭐 짧고 이러면 이거는 2개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구체, 8구체, 19체가 명확하냐? 그게 근거가 없다. 자, 59쪽입니다. 59쪽에 이제 실제로 나와요. 보세요. A 밑에 A, B, C 나오는 거 있죠? 선화공주 주은, 선화공주 주은, 선화공주 님은이에요. A번. 선화공주 주은. B번 탐일지 가량치고. 다세요. 서동방을 야음요을 포경거요. 자, 이렇게 썼죠. 보세요. 자, 이거 하나죠, 하나? 이거 둘이죠? 자, 이거 셋이죠? 자, 근데 사고체로 되면 어떻게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체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하나, 남그지 얼어두고 둘, 맞둥방을. 맞둥방이라는 것은 말을 파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밤에 몰래 안고 갔다. 밤에 뭘 안고 가다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런 거 밑에 이제 그 헌화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한자들이 어려우니까 뭐 한자까지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여기 A가 쭉 있죠. 그다음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A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A를 뒷배 바이 갓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자줏빛 바위 끝에 이런 뜻이 아니라 뒷배 바이 갓이라는 게 자줏빛 바위 끝에 잡아온 잡아온 그 손으로 암소를 놓고 나를 안티 부다리샤다. 이거 뭐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받자 발이다.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이거 배우셨던 거니까 제가 빨리 넘어간 거예요.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A가 이렇게 길어요. 이걸 끄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밑에 A번 이거 도솔가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A가 길잖아요. 이거를 오늘 이에 산화 불어. 그다음에 사발산 사살반 고자 너는 이났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냐면 산화라는 것은 꽃을 꺾는 거죠. 꽃을 꺾어서 이제 그 님에게 바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든 마삼의 생명 불이 앞뒤. 그러니까 고운 마음의 그 생명을 이제 잘 간직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륵 자주에 미륵 자주 매셔라. 미륵 자주를 매셔라. 미륵불이죠. 미륵불 같은 거.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긴데 A를 줄여서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향가라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쓰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해독을 할 때 몇 구체로 해독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복잡하다. 62쪽 2번 8구체 형식의 문제점과 향가의 형식 체계라고 나왔는데 거기 첫째 줄에 있죠. 전통적 형식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니는 게 8구체다. 8구체라는 거예요. 그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63쪽을 보시면 63쪽의 두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보세요. 모죽질환가를 8구체가 아닌 19구체로 해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모죽질환, 자, 서풍원도가 모초도에 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서풍원도 4구체 한가. 모초도 8구체 한가. 이따가 19구체 한가. 달죠? 서동의 풍요 헌화가 도술가 모죽질환가 처형가 뭐 도의장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죽질환가는 19구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8구체라고 했지만 그 여음도 있고 이제 개인 창작시 같은 거. 개인 창작시는 19구체가 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처용가와 그 다음 달락 보세요. 도의장가 8구는 4구체 형식에서 산출됐다. 그러니까 8구가 아니라 4구고 4구 2연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처용가 도의장가가 있잖아요. 도의장가. 그러면 이 처용과 도의장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 그 8구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4구체가 두 번 나왔다는 거예요. 이 1, 2로에서. 그래서 이걸 4구 2연이라고 쓴 겁니다. 4구체 형식을 두 번 썼다는 거예요. 4구체 형식, 8구체가 아니라. 이렇게. 왜냐면 4구체의 형식적인 전통에서 산출된 걸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4쪽으로 넘기면 64쪽에 거기 이제 밑에 4구체 계열, 19체 계열. 자, 네모쳐 놓으세요. 64쪽에 4구체 계열과 19체 계열. 4구체 계열과 여기 네모치고. 4구체 계열, 4구 단연형, 사수, 서풍헌도. 4구 이연형, 처용가, 도의장가. 그다음 19체 계열. 자, 그래서 이제 이 19체 계열이 뭐냐? 산해가게 한가예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작품들이다. 하여튼 이제 뭐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1, 2학년 때 공부한 것보다 수준이 높아지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자, 66쪽을 넘어가면 거기서 또 이제 도표 같은 거 하나 나오죠. 네모치고 별표. 그러면 민요계 한가, 사고 단연형, 단연이에요. 사고 이연형, 그다음에 산해가게 한가 이런 게 있다. 아까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고요. 자, 민요계 한가가 67쪽에 나오죠. 민요계 한가. 이거는 이제 민요를 재장착했다. 민요계 한가 땡땡 민요를 재창작. 자, 민요계 한가는 민요를 재창작했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민요를 재창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요계 한가가 구비문학이죠. 구비문학, 구전문학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제가 이야기했죠. 비석에 새긴 것만큼 오래 간다. 구비문학. 이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구비할 때 비가. 문학이잖아요. 입구자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민요적 성격과 이제 창작시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거기 그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 있죠. 이러한 민요계 한가는 밑줄. 구슬랭이가 중심인 민요적 성격과 문자행위가 중심인 창작시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자, 거기 이제 셋째 줄,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민요적 모티브를 직접 차용했다, 밑줄. 그 다음에 재문맥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오늘은 제가 지금 보니까 향가까지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향가까지만. 소교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91쪽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91쪽까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재문맥화라는 말 조금 이게 설명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자, 이 재문맥화는 이게 창작하고 좀 비슷해요. 창작. 그러니까 자,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상징의 재문맥화. 자, 이거는 개인적 상징인데, 자, 이거 조금 이제 서정주의 국가협회서로 가겠습니다. 국가협회서. 자, 국가협회서 보세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국화는 국화가 뭐냐 이렇게 하면 절개, 충신 이런 걸 상징하죠. 매랑국죽 이런 것처럼. 자, 근데 갑자기 서정주가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중년 여인의 원숭미. 국화를 열로 갖다 놓죠. 자, 그러면 이 국화를 서정주가 개인적으로 상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 개인적 상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재문맥화. 자, 재문맥화는 뭐냐? 문맥을 다시 한번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재문맥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3학년 2학기 가시면 현대 실온이라는 과목을 배우실 거예요. 다음 학기에.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재문맥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재문맥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해. 그래서 이제 나오죠. 서동요와 풍요의 경우 전자가 아이들의 유효에 속하는 전래 동요죠. 그리고 후자가 전래적인 노동요, 방아노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효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자, 넘어가서 68쪽의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풍요는 방아노래를 직접 모태로 하되 노동요를 불교적 공덕가로 바꾸는 등 기능적 전이를 통해서 생성된 노래다. 일단 밑줄 치세요. 지금 68쪽 지금 보고 있어요. 68쪽. 68쪽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풍요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그 밑줄 치시고 노동요를 불교적인 공덕가. 그러니까 산화공덕이죠. 산화공덕. 꽃을 뿌려서 덕을 바친다. 산이죠. 그다음에 화, 꽃화, 실공, 덕덕.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김소래. 나보이가 역겨 가실 때는 영변,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통이.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고 69쪽을 보세요. 69쪽. 거기 이제 거기 위에는 넘어가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작가의 성격이다. 그래서 헌화가의 견우노홍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속 끄는 늙은이. 자, 이것도 작자가 그냥 그 익명성이라는 거. 견우노홍이 누구냐 이거예요. 서동유와 처용과도 백제무왕과 처용이라는 실명의 형태로 작가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도솔가 나오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도솔가는 경두광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도 실제로 두 개가 아니라 두 왕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병계를 받기 위해서 월명사가 지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의장과 이야기했죠.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건진 고려의 친승겸과 김낙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월명사가 뭐 어쩌고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제망매가 그 69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제망매가의 작자이기도 하고 고려 국왕인 예종은 고려 국왕 예종은 그 중국의 악을 수용해서 왕실 음악을 중흥시켰다. 그래서 이제 벌곡조라는 소교를 지었다고 나왔죠. 벌곡조. 70쪽 첫째 줄. 이게 꾀꼬리 노래라고 그랬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은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민요계 한가에 기속시킬 수 없는 별개의 작품군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외성은 장르론적, 공시적, 공시적은 공간적, 우리가 통시적이라는 말이 있고 공시적이란 말이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 그래서 민요계 한가는 그 넷째 줄에 나와요. 다음 단락. 하층민이라는 단일 계층에서 향유된 게 아니라 후대로 발전하면서 지식인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말해 민요계 한가의 향유폭이 기층민을 넘어 상층 지식인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 밑에 뭐 도의장가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앞에 강의에 있으니까 71쪽에 사내가기 한가라고 나오죠. 사내가기 한가는 이제 개인적인 서정시예요. 거기 71쪽에 나오는 사내가기 한가는 개인적인 서정시.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그 밑에 민요적 전통의 집단적 서정에 기반을 둔 민요계 한가와 달리 사내가기 한가는 창작시의 전통에 기반을 둔 개인적인 서정시다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제망매가가 나옵니다. 제망매가 일부죠. 71조. 자 거기 보면 생사로운이에요. 생사로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서 은은 그 스물은자가 아니라 주격조사를 쓴 거죠. 차의 유아미 차의 그 뭐 이견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말로 이제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이샤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런 뜻이죠. 넘겨보세요. 주저하고 그 다음에 한자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한자는 복잡하니까 나는 가나다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단 이르고 가난 있고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자 요절이라고 써서 이게 요절 일찍 죽는 거예요. 요절이죠. 요절 한자로 쓰면 이 글자는요 예쁠요 일찍 죽을요 미인 박명이라면 여기서 한 거 예쁘면 일찍 죽는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갓 이건 뭐 잎처럼 이런 뜻 잎처럼 하단 가지라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님에 나고 가는 곳 못 알아런다 가는 곳 모르겠구나. 아 이건 이제 감탄사죠. 낙구 위타차라 맛보올라 만날라에 만날라 미타찰 극락에서 만날라 도닦아 도닦음이라고 써놓으세요. 기다리고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월명사가 죽은 누이 동생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를 올리는 불교적 노래다. 종교적 제의라면 더욱이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불교적 제의라면 장중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불려야 된다. 그러나 산에가게 한가로서 제망매가는 깬다.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종교적 성스러움의 노래라기보다는 차라리 누이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수도승의 인간적 고뇌를 드러낸 노래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이 시는 향가는 죽음을 써놓으세요.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멋있게 쓴 거죠. 승화의 길도 썼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도승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혈육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그런 걸 썼다는 거고 삼국유사 월명사 도솔조가에서 이제 보면 이제 노래를 지어 제를 올리자 회오리 바람이 지전이 서쪽은 서방 정토예요. 서쪽을 날아갔다고 나왔죠. 서방 정토로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이제 배경 소라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종교적인 불신보다는 인간의 고뇌를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4쪽으로 넘겨보세요. 74쪽. 그 보면 마지막 단락 사내가기 한가의 작가와 관련된 거 작가의 실명성 74쪽이 마지막 단락 동그라미 작가의 실명성 진짜 이름을 밝히는 거
그런데 자 밑에 나오죠. 융천사 밑에 술겠죠. 혜성의 변개를 없앰으로써 전체의 운행을 조화롭게 한 융천이에요. 자, 혜성과 직접 관련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충담사 있죠. 충성스러운 이야기. 이게 본명이냐 아니냐는 거죠. 신충 믿고 충성스러워요. 그렇죠. 임금이 되면 자신을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신의의 문제, 신충. 희명, 밝음을 바란다는 거죠. 희명. 그렇죠. 눈뜨 도천수 대비가. 원앙생갈지은 광덕, 넓을 광자의 덕덕자. 덕이 넓다는 거예요. 넓은 덕. 제망매갈 월명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이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리를 잘 불어서 달조차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적갈 영재, 또 향갈 잘 부는 재능. 이게 영재라는 거예요. 그 분야 영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실명을 지닌 작가는 모죽지랑 갈지는 득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본명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그냥 붙여준 이름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향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밌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실명이냐 아니냐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